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샤오미가 2022년 4월에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를 출시했습니다. 샤오미는 지속적으로 국내 중저가 시장에 스마트폰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아요. 2022년 4월에 출시된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에서 홍미를 영어 그대로 읽어서 레드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유통사나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홍미라고 부르겠습니다. 홍미노트 11 시리즈는 홍미노트 11, 11S, 11 프로 5G, 11 프로 플러스 5G 등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중보급형 중에서도 보급형에 가까운 홍미노트 11과 중고평이라고 할 수 있는 홍미노트 11 프로 5G입니다. 두 스마트폰의 스펙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띄워둔 표를 잠시 멈춰서 보시면 돼요. 국내 출시 가격은 홍미노트 11이 299만 9,200원이고 홍미노트 11 프로 5G는 램 용량에 따라서 6기가는 39만 9,300원, 8기가는 42만 9,000원입니다. 가격을 해외 직구 시와 비교하면 국내 정발 가격 책정이 꽤나 공격적인 편이에요. 해외 직구 시에 홍미노트 11이 표에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다면 아마도 NFC가 빠진 모델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를 우열을 가리는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에 같이 나온 스마트폰이니까 함께 놓고 볼게요.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는 지원하는 최대 충전 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이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고 기본 젤리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이 점점 사라지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뒷면부터 생긴 모습을 보면 카메라 섬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홍미노트 11 프로 5G가 1억 800만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면서 카메라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색상은 홍미노트 11이 스타블루, 트와이라이트 블루, 그라파이트 그레이가 있고 11 프로 5G는 폴라 화이트, 그라파이트 그레이, 아틀랜틱 블루가 있는데 폴라 화이트를 제외한 4가지 색상을 보고 있어요. 홍미노트 11S와 11 프로 플러스 5G를 꺼내긴 했는데 색상은 동일하니까 색상의 느낌만 보시기 바랍니다. 폴라 화이트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조사의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을 보면 두 종류 모두 상단 가운데 홀이 보이는데 홀의 크기가 홍미노트 11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베젤이 전체적으로 홍미노트 11 프로 5G가 더 얇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하단 베젤은 조금 더 표신하게 차이가 납니다. 홀의 크기와 베젤만 봐도 보급형과 중급형으로 나뉘어진 급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측면은 왼쪽이 홍미노트 11 프로 5G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11은 유심 트레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지문익 센서를 포함한 전원 버튼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상단에는 3.5mm 오디오 포트, 스피커, 마이크, 적외선 센서가 있고 하단에는 스피커와 USB-C 포트, 마이크가 있는 가운데 11 프로 5G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던 유심 트레이가 있어요. 크기는 6.67인치인 홍미노트 11 프로 5G가 6.43인치인 11보다 조금 더 크고 두께는 카메라 섬을 제외하고 8.1mm로 똑같습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홍미노트 11이 179g이 나오고 11 프로 5G가 206g이 나와서 크기 차이보다는 조금 더 크게 차이가 나요. 바디의 재질이 홍미노트 11은 플라스틱이고 11 프로 5G는 유리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만져보고 두드려보면 확실하게 11 프로 5G가 더 단단합니다. 다만 홍미노트 11은 6인치대 스마트폰 치고는 무게가 준수한 편이라서 한 손에 들고 있으면 부담이 없는데 11 프로 5G는 약간의 부담이 느껴져요. 그리고 후면 쪽의 측면 모서리가 11 프로 5G는 완전히 직각 형태지만 11은 약간의 곡률이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립감이 조금이지만 더 좋습니다. 홍미노트 11은 스냅드래곤 680을, 홍미노트 11 프로 5G는 스냅드래곤 695를 탑재해서 AP의 이름만 보면 성능이 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웹브라우징이나 유튜브 시청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보면 중보급형이다 보니까 약간의 버벅거림을 만나곤 하는데 중보급형 치고는 기본적인 반응 속도나 로딩 속도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홍미노트 11 프로 5G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 홍미노트 11은 약간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다 싶긴 해요. 벤치마크 점수를 봐도 차이가 있는데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5와 GPU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에서 꽤나 차이가 납니다. 이어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성능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99% 수준으로 특별히 스로틀링이 걸리지는 않아요. 중보급형 스마트폰들은 최고 퍼포먼스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의 안정성이 일반적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발열 체크도 해봤는데 두 스마트폰이 비슷하게 전면은 최고 32도에서 33도대, 후면은 31도대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온도가 나와요.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로 게임을 해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가벼운 게임을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 프로 5G는 뉴스테이트 모바일 정도는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초고사양의 원신도 그래픽 옵션을 좀 많이 포기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홍미노트 11은 뉴스테이트 모바일 정도까지는 적당한 그래픽 설정으로 그럭저럭 즐길 수 있는데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게임들은 즐겁게 플레이하기 힘듭니다. 게임을 즐기는 편이라면 홍미노트 11은 일단 제외가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두 스마트폰 모두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OLED인 아몰레드를 탑재했는데 홍미노트 11은 90Hz, 11 프로 5G는 120Hz를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이 60Hz만 지원해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데 고주 사율을 사용해보면 더 부드러워서 더 쾌적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두 스마트폰 모두 60Hz보다는 더 좋고 90Hz와 120Hz가 동작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면 슬로우 모션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120Hz가 조금 더 좋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 홍미노트 11은 코닝 고릴라 글래스 3인데 11 프로 5G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5로 내구성에서 급 차이를 뒀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본적인 품질은 영상을 보고 웹서핑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장비를 이용해서 색 제어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94% 이상으로 충분히 우수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어서 일반적인 실내 조명화에서 화면 밝기도 측정해보면 100%에서 홍미노트 11이 500.1니트, 홍미노트 11 프로 5G가 537.2니트가 나와요. 반복 측정해보면 11 프로 5G가 꾸준하게 7에서 10% 정도 더 높게 나와서 화면 밝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 없는 화면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밝기를 조절할 때 조금만 낮춰도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영상 재생 능력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유튜브에서는 FHD 60프레임까지 재생 옵션을 제공하고 넷플릭스는 에러 인증을 받아서 FHD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정리해보면 홍미노트 11과 홍미노트 11 프로 5G 모두 중보급형 가격대임을 감안하면 품질이 괜찮아서 충분히 쓸만해요.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이 가격대에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디스플레이를 1번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홍미노트 11 프로 5G는 40만원 내외 가격을 감안하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쓸만하고 홍미노트 11은 20-30만원대 엔트리급 스마트폰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홍미노트 11로 찍은 사진을 오른쪽에 홍미노트 11 프로 5G로 찍은 사진을 함께 놓고 쭉 보면 작은 화면으로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11 프로 5G가 노이즈 처리나 선명도에서 한 수 위에 있어요. 저조도에서 야간 모드로 촬영한 사진을 이어서 보면 급 차이를 조금 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도 보면 11 프로 5G가 약간 더 밝게 찍히면서 결과물이 미세하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접사 촬영한 사진은 11 프로 5G가 색감 표현이 실제보다 많이 연해서 11이 조금 더 좋아요. 물론 이건 상대적인 평가고 절대적으로 초광각과 접사는 두 스마트폰 모두 별로 쓸만하지는 않습니다. 후면에 이어서 전면 카메라 촬영한 셀피 사진을 보면 역시나 11 프로 5G가 색감이나 선명도, 노이즈 처리 등 전반적으로 11보다는 우위에 있어요. 영상은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 모두 4K 촬영이 안 된다는 아쉬움이 큰 가운데 둘 다 썩 쓸만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성을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프로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전면 카메라 촬영한 영상은 두 스마트폰 모두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이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어요.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는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사용시간에서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고 스펙상 홍미노트 11은 34W, 11 프로 5G는 67W 유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스펙상 최고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본 포함되어 있는 어댑터와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보면 배터리 잔량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미노트 11은 25에서 26W로 충전이 되고 홍미노트 11 프로 5G는 대략 40W 정도로 충전이 돼요. 배터리는 사용시간이나 충전 속도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둘 다 만족감을 얻기는 힘들고 홍미노트 11 프로 5G에만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11 프로 5G가 소리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한 것은 느껴지는데 가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고 묻힌다거나 소리가 조금 거칠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홍미노트 11은 소리가 풍성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들려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좋더라고요. 중저가 스마트폰은 꼭 필요한 센서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한데 두 스마트폰 모두 필수 센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지문익 센서는 측면 전원 버튼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성 면에서 반응 속도가 나쁘지 않아서 두 스마트폰 모두 괜찮아요. 진동 모드는 두 스마트폰이 확실하게 다른데 진동 세기는 홍미노트 11이 조금 더 강한데 진동이 주는 느낌이 가볍게 떨려서 별로입니다. 홍미노트 11 프로 5G는 진동이 주는 느낌이 부드러워서 괜찮은데 진동의 세기가 많이 약해요.
11 프로 5G의 부드러움에 11의 파워가 들어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IP53 방수방진 등급의 와이파이 5, NFC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홍미노트 11은 블루투스 5.0에 4G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1 프로 5G는 블루투스 5.1에 5G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022년 4월에 출시된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출시된 가격을 생각하면 하드웨어 스펙이나 성능 면에서 가격만큼의 값어치는 가지고 있고 국내 출시된 동급 가격대의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홍미노트 11과 11 프로 5G를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중 하나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를 평가하면서 중국 브랜드라서 다르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제조사가 만든 스마트폰이라서 신뢰도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구매하기는 꺼려집니다. 저도 누군가 샤오미 스마트폰 괜찮냐고 물어보면 중국폰에 대한 거부감이 없냐라고 먼저 질문하곤 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